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가 올해 첫 강남권 로또 청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평균 분양가가 평균 6,70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5평 기준에서 17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가지고 인간 시세보다 저렴하다 이렇게 해서 최대 6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만큼 청약 경쟁률이 치솟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데 한번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상가 건물 임차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상가 권리 못 받습니다는 내용으로 한번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이게 참 2015년도 5월 13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분도 계시고요. 사실 어느 도난 아니냐라는 또 말까지 나왔었는데 결국은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새로 이거를 이렇게 제정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다가 5개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5개 조항을 신설해서 놓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조항이 이제 이게 10조 4항입니다. 권리금 해수기회 보호라고 이제 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조 3항의 권리금의 정의, 10조 5항의 권리금 적용 제외, 10조 6항 표준 권리금 계약서, 10조 7항의 권리금 평가 기준은 이렇게 보조적인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권리금 이제 횟수가 이제 뭐냐면요. 이렇게 기존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과 임대인. 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 임차 기간이 이제 5년이었다. 이게 또 10년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18년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 5년이 끝나면은 1년에 5%씩 이거를 이제 인상을 하다가 만기가 돼서 나가게 되면은 임대인은 월세를 원하는 만큼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이제 문제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이제 들어온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참 이게 결사적으로 반대할 만한 그런 법이었죠. 그래서 기존의 임차인이 이제 만기가 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이렇게 이제 권리금 계약서를 이제 이게 써가지고 이거를 기조로 해서 임대인에게 제출하면은 임대인은 또 이거를 또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권리금 계약서는 또 이게 행정사법이 이제 또 법정화되면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 쓰게 되면 또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그런 또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본인들끼리 쓰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는 여기 개입을 하지 말고 본인들끼리 써서 시세에 맞춰서 임대인을 하게 되면 임대인은 또 이게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존의 임차인은 이제 이렇게 권리금을 이 임차인한테 이제 다음 임차인한테 이제 받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권리금 해수기회 보호인데요. 자, 권리금 해수기회가 이제 10조 4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기간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임대인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규정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게 방해한다는 얘기가 뭐냐?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면 권리금에 방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제 기존 임차한테 100만 원씩 받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150만 원을 이제 받겠다. 그러면은 다음 임차인이 이거 너무 이건 이제 비쌉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1년에 5%씩 인상하게 되면은 이제 한 5% 정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50%로 올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 높은 임대료를 이제 요구해서 권리금 방해가 된다 이런 것까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변 이제 임대 매물 광고라든가 이제 시세 자료 이런 거를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임차인이 이제 제출했을 때 이제 그게 이런 해수 기회 보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제 중점적인 걸 보는 거죠. 그럼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이렇게 임대인한테도 권리금 면책의 6가지 항목을 주는데, 이 법이 생길 때 이렇게 이제 뭐 결사적으로 반대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 6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만기 6개월부터 만기 시까지입니다. 근데 만기가 이제 1년이 남았어. 1년이 남았어요. 1년이 남았는데 그때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뭐 2년 계약을 한다. 뭐 그럼 뭐 10년제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게 이런 권리금을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6개월부터 만기신데 미리 와서 이제 이렇게 또 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했을 때는 난 이거 인정 못 하겠다. 그러고 이제 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은, 또 만기가 지났어요. 지난 상태에 와서 또 이게 이제 이걸 요구를 한다. 그러면 나는 이걸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간이 딱 정해진 거면서 만기 6개월부터 만기 시까지가 이제 이렇게 이제 권리금을 가서 이렇게 임대인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3개월 연체 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야, 연체를 하는데 매월 이게 이제 15일 날 이게 이제 그 임체 이 가계세를 이제 내는 날이죠. 가계세를 내는 날인데, 이 임차인이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1년에 한 번씩 뭐 5% 인상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것처럼 해서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이제 그 표현으로 가계세를 제때 안 내고 뭐 일주일 밀려서 낸다든가 뭐 열흘 뭐 늦게 낸다든가 그랬을 때 그게 지속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 지속됐다. 그럼 이것도 연체로 봐야 되느냐? 이거는 연체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연체라는 거는 뭐냐면 금액으로 표현합니다. 금액으로. 자, 이게 보증금 5천에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자, 이 계약 기간 동안 100만 원씩 이게 몇 번씩 밀리냐가 200만 원이 밀렸고 300만 원이 밀렸던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6개월 후에 6개월 전에 100만 원 밀렸고 또 6개월 후에 또 100만 원 밀렸고 그러다가 또 1년 또 지나서 또 100만 원 밀렸어. 그러면 그게 이제 리스트가 남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월세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이 밀렸다. 이랬을 때에는 권리금을 주인한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인이 당신은 3개에 걸쳐서 이 가계세를 연체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청을 내가 못 들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계세는 뭐 아까 같이 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일주일이 됐든 열흘 후에 냈더라도 그건 연체가 아니죠. 연체가 아닌 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금액으로 해서 월 100만 원인데 300만 원이 밀렸을 때 그때 이제 3개월 연체로 보는 거기 때문에 200만 원까지 밀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 법이. 그런데 300만 원이 밀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런 권리금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이런 거는 그래서 가계세는 이게 다 챙겨서 내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뭐 재건축이나 이제 뭐 제가 전찬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점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할인마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 안에 칸막이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권리금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 입점하는 뭐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할인마트에 입점하는 거는 이제 뭐 그쪽 점주관의 어떤 그런 공식적인 어떤 그런 채널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거기에 아마 이제 이런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공유지나 이제 시유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도 이걸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점포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 내고 했을 때 이제 이거를 인정을 받는 거지. 대규모 대형 점포에 뭐 대형 할인마트에 들어간 거라든가 또 국공유지나 시유지에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은 권리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10년이 이제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가서 이제 다시 이제 계약을 요구를 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제 옛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나가면은 이제 내가 매년 5년씩 이제 앞으로 또 10년을 또 놔야 될 텐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5%씩이 돼버리니까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을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맞아서
내가 이 시사에 맞게 보증금도 올리고 또 월세도 올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으로 거절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기존 임차인은 이 권리금을 이 주인한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나한테 권리금을 주지 않고 내보내게 되면은 이 가게는 1년 6개월 동안 영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권리금이 1억인데 2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때 이렇게 서로 이제 협의를 하겠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법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이제 그 가게세 좀 더 받으려다가 이제 기존 이렇게 세입자 내보내고 1년 6개월 동안 내가 세를 못 받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또 디비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이게 그 가게세를 좀 더 인상해서 다시 그러면 다시 계약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협의를 보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로의 어떤 그런 이 해피엔딩으로 봐야 되겠죠. 뭐 이렇게 서로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이게 선고가 2019년도에 됐다가 이제 21년도 이제 11월 20일 나온 이제 불과 며칠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신규 임대차 계약서 체결을 이제 거절한 후에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1년 6개월이죠. 18개월 동안 상가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임대인이 이제 손을 들어준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증금 좀 더 받고 월세 좀 더 올려 받을 생각에 이 거절했다가 18개월 동안을 이 가게를 공실로 둔다. 그것도 사실 임대 입장에서 이 부담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이 법이 2015년도에 이제 생김으로써 지금 한 8, 9년도 돼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결과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서로 소송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얼굴 붉히고 이런 거 보다는 또 이렇게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다시 이제 계약해서 또 안정적으로 또 상가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그런 판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매매 가격이 이제 KB부동산에서 따왔는데요. 금주 상승률 1위는 뭐 춘천, 안동, 김천 쪽에는 이제 아파트 값이 이제 상승했다는 얘기고, 금주의 하락은 이제 부산, 동구, 인천, 미추홀, 광주, 서구라고 합니다. 자, 전세 가격을 보니까 이제 수원, 영통, 수원, 팔달, 계룡 쪽이 이제 또 상승률이 또 계속 올랐는데, 하락한 것은 경상도, 경산과 대구, 수성, 대구, 서구 쪽이라고 그래요. 아마 대구나 그쪽은 입주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물량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싸지겠죠. 또 어떤 고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구 가서 미분양되는 거 또 그런 거 잡아서 하게 되면 앞으로 또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제 본인 판단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신정 뉴타운에서 재개발 현장경 20년의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경력의 공인중개사가 들려주는 따뜻한 현장 실무 얘기를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